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스모키입니다. 여러분 과일, 야채 좋아하시죠? 건강하려면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또 어디서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의 과당 때문에 몸에 안 좋다. 당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사의 반란. 자연치유로 유명하신 오뚜기 의원의 신우서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과일과 야채를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특히 과일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장이 망가진다, 췌장이 안 좋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병원과 약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우리 불치 난치병들 많잖아요. 뭐 원인 불명이라고 다 하는데 사실 그런 고치지 못할 병은 사실 없어요. 정답은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다 여러분들의 병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잠자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꾸준하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습관만 바꿔주면, 먹는 것만 바꿔줘도 금방 반응이 오고 금방 내 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은 아직 안 읽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우섭 원장님은 특히나 좋은 소금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또 의사 선생님이세요. 유튜브에서 신우섭 소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은 소금을 먹어야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과일은 많이 먹어야 한다, 이 부분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역에서 풍토병 같은 병이 유행해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했더니 질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 비타민C 하면 나오는 얘기가 2차 대전 때 집단적으로 괴혈병에 걸렸던 선원들이 말린 레몬을 먹었을 때 그 괴혈병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식물이 자라면서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들로 이렇게 전환해서 식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 미네랄들을 우리가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는 게 또 과일, 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자주 또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갈아서 또는 즙을 내서 많이 먹습니다. 특히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과일, 야채 많이 먹으려고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먹는 과일은 되레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곡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현미라던가 뭐 콩이라던가 곡식을 통해서 먹을 때는 우리 몸에서 잘 소화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빨리 체내에서 흡수가 되죠. 그만큼 빨리 혈당을 높였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현대인들이 과일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콩이나 뭐 이런 곡식들에 비해서 과일은 정말 먹기가 손쉽잖아요. 그리고 많이 달죠. 이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빨리 에너지를 줘요. 근데 그만큼 빨리 생성된 에너지는 또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과일의 당이 우리 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실내로 대장의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바로 혈변이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장을 가진 사람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변이 풀리고 묽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런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과일이나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어왔던 습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꼭 과일뿐만 아니라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죠.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배가 냉하고 장이 찬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간에도 안 좋지만 장도 차가워지고 장에도 독소가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을 때가 되고 배가 고파서 하는 단순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끼니 때 식사를 못하면 배가 고프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증상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 이유가 위하고 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소화를 시키면서 열을 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위와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소화 흡수에도 문제가 생겨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지만 체온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해왔던 사람들에게서도 뇌졸중이나 암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채식이나 이런 건강식을 한다고 일부러 채식을 하시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채식을 했지만 췌장암으로 힘들어했고 결국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잡스를 기리는 영화를 만들 때 잡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잡스처럼 견과류와 과일 위주로 식사를 했다가 췌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과일은 결코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채소를 통해서는 절대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채소를 먹을 때 나물 형태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식이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소금이나 소금으로 만든 장류로 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녹여내서 흡수될 수 있도록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지방을 첨가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간과 달리 소, 염소 같은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풀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방법은 식이섬유에 있는 영양분을 몸 안에 흡수하기 위해 위장에 넣었던 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어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에너지화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대변에서 이 식이섬유들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체외로 빼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시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장에서 잘 빼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식이섬유는 에너지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으니까 생채소를 식사 때 지나치게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물이나 뭐 국물 같이 소금으로 간간하게 양념을 해서 드시는 이런 야채들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단 음식을 많이 드신다면 과일 같은 것들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단 과일, 당이 많이 들어있는 너무 달콤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곡식도 이렇게 도장이 다 된 흰 쌀밥보다는 현미 껍질이 있는 이 현미 껍질이나 씨눈이죠. 그 쌀 눈 같은데 그런데 영양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좋은 영양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뭐 1년, 2년 이렇게 계속 좋은 습관으로 먹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차가웠던 몸들이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야채나 생과일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췌장에도 무리가 가고 우리 몸에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지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는 골고루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골고루
음식을 영양가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자연에서 나온 음식들은 그나마 가공식품보다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덜 해로워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공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감미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여름이 오니까 또 아이스크림 땡겨 하시는데 정말 안 좋은 게 그런 것들이 음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가공식품들, 차가운 것들, 이런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예, 이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는 일 마음껏 하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